2024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알비노 최형만. 빛을 본 적 없는 이들의 텅 빈 거리는 마른 종이 같다. 해질녘 길에서 엎드린 사람은 하얀 얼굴로 꿈을 꾼다지. 바람이 숨죽여 오는 것처럼 엎질러진 노을에 흔한 표정도 없이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라지. 빛의 소란을 평정하는 백색의 밤, 통증으로 휘어진 길목마다 몽롱한 회색빛 언어가 따라왔다. 불면은 몸의 바깥이어서 색을 찾아가는 혈류에 잠기면 먹구름도 무지개를 그릴 텐데 뜨겁게 타오른 바람이 굴절되고 있다. 한때의 컬러가 증발할 때마다 맨델이 나누는 우열의 방식은 멜라닌 색소로 흘러드는 새하얀 비명들. 그늘로 가는 누군가를 보면 투명한 홍채로 걸어간 순례처럼 바짝 끌어당긴 어둠을 안고 있다. 붉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동안 진짜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 작은 농기에도 날마다 타고 있다. 2024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알비노 최형만 시인의 시입니다. 알바이노, 우선 심사평 볼게요. 김용택 시인과 문신 우석대 교수님께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시의 어법과 형식을 무리하게 끌어쓰는 경향이 강했다. 네,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대요. 자기 시를 쓰지 못하고 검증된 시를 시 쓰기에 편승하려는 모습은 우려스러웠다. 자기만의 시를 쓰라는 건데 이거는 이 당선자하고 상관없는 지적이고요. 그런 시들이 그랬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시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 있게 자기 시를 쓰려는 작품을 앞자리에 놓았다. 네, 자기만의 시를 쓰는 게 중요하답니다. 당선작에 대한 심사평입니다. 시적 긴장. 당선자 중에서 시적 긴장이 없는 시는 당선작이 안 되죠. 다 당선작들은 시적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특히나 시적 긴장이 더 팽팽한 작품인 것 같아요. 시어들이 종행으로 충돌하는 힘이 좋았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시어들이 종행으로 충돌한다고 해요. 네,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시어들이 종행으로 충돌하는 힘이 좋았다. 시어들을 참 잘 활용했다는 거죠. 언어의 운용폭이 넓고 그 넓이가 시적 사유로 가득 채워졌다. 기성시의 문법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서 좋았다. 네. 기성시를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시를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 내적 서사가 좀 더 긴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음을 주었다. 그래서 내적 서사가 좀 더 긴밀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볼까요? 우선 제목이 알비노입니다. 알비노는 병리 현상이죠. 백피증이라고 해서 원래는 알비노는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알바인
이게 환자고요. 이게 그 라틴어에서 오로 끝나면 이 남자입니다. 남자. 예, 남자고. 근데 여자는 다른 표기 아버네스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알비노 병리 현상은 알비니즘이라고요. 알비니즘. 예, 이게 이제 병 이름이고요. 알비니즘 병리 현상이고, 알비노는 그 알비노 백색증 환자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뭐 식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예요, 환자. 그런데 색소 선천적이어서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니까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부에 막 어떤 피부는 백색, 그러니까 흰색 자꾸 백색이 드러나고 모발은 좀 백색은 백색인데 약간 황색을 띤 백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눈동자는 좀 빨개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알비니즘이 있는 그러니까 백피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좀 그 부작용이 많은가 봐요. 뭐 지능 장애나 발육 장애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백색, 그러니까 백색 탈색 소반이라고도 해. 드러나는 현상을 탈색 소반, 작은 반점을 말하죠. 색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작은 반점. 이런 게 이제 자꾸 생기는데,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해요. 유전병이라서 치료가 안 되겠죠. 이렇게 잘 치료가 안 되는데, 그런 유전적 병리 현상을 매개로 해서 유전되면서 치료가 안 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표현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알비노가 유전병이어서 치료가 안 되듯이 또 결핍이라는 게 있죠. 색소결핍. 색소결핍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유전병이라서 치료가 안 되듯이 사회적 그 유전병, 그러니까 빈곤이나 가난 이런 사회적 유전병도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다가 비유한 시인 것 같아요. 본문 들어갑니다. 빛을 본 적 없는 이들의 텅 빈 거리는 마른 종이 같다. 이 빛을 본 적 없다.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사람은 빛을 안 보면 얼굴이 하얘지죠. 네. 얼굴이 하얘지는데 이제 여기서 빛은 사회적인 빛이겠죠. 사회적으로 빛을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을 백피증 환자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그런 사람들의 거리는 마른 종이 같다라고 합니다. 네, 마른 종이. 좀 촉촉히 젖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마른 종이면 메말라서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거죠. 네, 마른 종이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시를 쓰는 사람은 빛의 속성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빛은 모든 색소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빛이 다 모이면, 온갖 색깔의 빛이 다 모이면 우리가 흔히 백색이라고 하는 그 투명한 밝은색이 되죠. 근데 물감이 색깔이 다 모이면 검정이 되죠. 근데 빛은 밝은 하얀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빛,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존재의 색깔들,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라면 그 빨간 사과가 그 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만 색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는 빨강이 될 수가 없죠.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가 빨간색을 드러내려면 빛을 받아야만
그 색깔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존재는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물질은 빛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들 중에서 빨간색만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반사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존재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도 빛을 보지 못하면 얼굴이 하얘지듯이, 그러니까 사회적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하면 바로 그런 치유할 수 없는 선천성 알비니즘을 앓게 된다는 거죠. 네, 아주 위태로워진답니다. 해질녘 길에 엎드린 사람들은 하얀 얼굴로 꿈꾼다지. 이 시가 참 이래서 긴장감이 아주 대단히 강하다고 전 느껴졌어요. 이렇게 쓰니까. 해질녘 길에서 엎드린 사람은 하얀 얼굴로 꿈꾼다지. 이런 표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이 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니까 이렇게 세자 이렇게 글자 수 맞추려고 이렇게 해질녘하고 붙여 쓴 것 같은데요. 해가 지다라는 뜻의 그 관용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용어 구조, 그러니까 해가 지다라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 력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글자 수 맞추려고 붙여 쓰기도 해요. 해질녘은 띄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력자 들어가는 것 중에 동틀역, 해질녘 이런 것들은 붙였어요. 그런데 또 명사로 된 거 있죠. 뭐 새벽녘 뭐 이런 것들은 또 붙였습니다. 한 단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가 지다처럼 이렇게 구를 이루면 띄었습니다. 동틀역도 마찬가지고요. 하얀 얼굴로 꿈꾼다지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 해질녘 길에서 엎드린 사람, 해질녘 저녁이 되면 길에 엎드린대요. 노숙 조금 생각이 나죠. 노숙하는 사람들 또는 뭐 구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알비노가 색소에 시달리듯이 색소는 색소 결핍에 시달려요. 왜 색소 결핍에 시달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색이라는 것은 빛깔입니다. 빛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린들도 빛을 보지 못해서 생긴 이 사회적인 빛을 보지 못해서 생긴 사회병리적 환자들인 거죠. 이렇게 노숙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하얀 얼굴로 꿈꾼다지. 왜 하얀색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면 얼굴이 하얘지는 것도, 네, 알비노 환자처럼 하얘지는 것도 빛을 보지 못했는데 꿈을 꿔도 하얀 얼굴로 꿈꾸면 하얀 꿈을 꾸겠죠. 물체가 하얗면은 물질이 검정이어야 물질은 모든 색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하얀색이면 색이 없어요. 예, 그냥 무채색일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색소 결핍을 가진 알비노 환자 같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꿈도 하얗게 꾸는 거죠. 바람이 숨죽여 우는 것처럼 엎질러진 노을의 흔한 표정도 없이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라지. 저녁이 되면 까매져야 되는데 하얗게 지는 거라요. 하얗게. 바람이 숨죽여 우는 것처럼 길에 엎드린 사람들의 숨결이겠죠. 네, 그들의 소리는 없어요. 조용하죠. 그저 이렇게 또 엎질러진 노을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엎질러진 노을의 흔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표정이죠. 근데 이제 그저 살아있기만 해도 주어지는 빛깔이 노을빛이죠. 그냥 늘 주어지는 빛깔이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빛깔이고 그만큼의 빛깔도 없는
그 빛깔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표정이라는 건 색깔인데 자기 색깔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죠? 자기 색깔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워낙 철저한 결핍과 빈곤 속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네,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라지라고 합니다. 네,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래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라지. 저녁이 지는 게 아니라 노을이 지는 거겠죠. 이 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다. 저녁도 하얗게 진다. 노을이 진다. 또 얼룩이 진다. 뭐 이런 말. 얼룩이 진단 말은 두 가지 정반대의 뜻이 있죠. 이때 진다라는 것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얼룩 졌다 이러면 얼룩이 생겼다 이런 말도 되지만 얼룩이 졌다 하면 지워졌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반대말도 되죠. 근데 이제 저녁도 하얗게 지는 거라지. 저녁이 저녁이 생기는데 아주 하얗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석양이 내려앉듯이 하얗게 저녁이 내려앉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 빛의 소란을 평정하는 백색의 밤이래요. 이렇게 백색의 밤. 밤은 어두워야 되는데 백색의 밤이래요. 통증으로 휘어진 길목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녁 검정이잖아요. 저녁은 어둠. 빛이 사라진 사물의 세계는 어둠이죠. 그러니까 사물은 온갖 빛깔이 채워져 있는 게 검정이죠. 물질의 경우는. 근데 그 검정의 시간인 밤조차도 하얗대요. 예. 사물이 하얀색이면 빛깔이 없는 겁니다. 빛이 하얀색이어야 온갖 빛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 하얀색이면 빛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검정의 시간인 밤조차도 하얀 결핍만 이렇게 대기 중에 번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알비노가 선천적 질환이어서 질환이고 또 알비노도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색소 결핍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알비노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결핍한다고 합니다.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유전 질환이죠.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것은 사회적 유전 질환인데 그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네. 또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통증으로 휘어진 길목마다 몽롱한 회색빛 언어가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요. 이 표현도 참 멋지죠. 빛의 소란을 평정하는 백색의 밤이래요. 네, 빛의 소란. 빛이 많은 그런 어떤 아주 빛이 우왕좌왕 많은 그런 세계를 평정하는 백색의 밤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 빛은 희망도 있고, 그죠? 그런 희망과 빛을 다 평정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백색의 밤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의 빛을 다 평정해버린대요. 통증으로 휘어진 길목마다 몽롱한 회색빛 언어가 따라왔다. 네. 통증으로 알비노 환자들이 그 통증으로 고생하듯이 사회적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빈곤의 사람들도 역시 고통받는데요. 그 길목마다 그들의 세계적 길목은 세계의 입구죠. 그 길목마다 몽롱한 회색빛 언어가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온갖 편견의 말들이 따라다니죠. 네. 소외된 그런 어떤 길목이 따로 있다는 것도
어떤 소외된 계층이다라는 뜻도 되겠죠. 네. 불면은 몸의 바깥이어서, 불면은 몸의 바깥이어서 색을 찾아가는 혈류에 잠기면 먹구름도 무지개를 그릴 텐데, 제가 이렇게 까만색 칠할 때마다 연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연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연으로 처리한 것도 어, 긴장감의 강도를 높이는데 좀 역할을 한 듯해요. 네, 네, 그런 역할을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 그렇게 한 연으로 처리한 것이 그런 역할을 한 듯합니다. 불면은 몸의 바깥이어서 색을 찾아간 혈류에 잠기면 먹구름도 무지개를 하얗게 그릴 텐데, 먹구름도 무지개를 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빈곤이라는 것은 사회적 질환이니까 몸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어떤 불면에 시달리는 그 불면, 왜 불면이죠? 그러니까 노숙하는 분들이 숙면을 취할 리는 없겠죠. 그런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숙면을 취할 리는 없을 것이고 불면에 시달리겠죠. 그런 불면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환이니까 몸 바깥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색을 찾아가는 혈류에 잠기면이라고 하는데, 네, 혈류는 살 수 있는 길이 혈류죠. 이렇게 몸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제 색이라는 것, 빛깔이라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색을 욕망이라고도 하죠. 또는 꿈이라고도 할 것이고, 바로 꿈을 찾아가는 혈류도, 즉 삶의 꿈이겠죠. 삶의 길. 네. 또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회적 주류, 혈관. 네. 그 사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혈관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혈류에 잠기면 그러니까 먹구름도 무지개를 그릴 텐데 라고 했는데, 먹구름을 보시면은 까만색과 흰색, 마치 백반증이 있는 탈색 소반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죠. 어떤 색이 빠진 무늬처럼 보여요. 그래서 알비노가 어떤 색소 결핍을 치료하듯이, 마치 그런 어떤 주류 안에 들기만 하면 알비노가 그 색소 결핍을 치료하듯이, 그런 하얀 어떤 빈곤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화지가 있다면, 그게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에 좀 풍요롭고 다채로운 어떤 삶의 풍경화 같은 것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어떤 사회적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회적 빈곤도 유전성 질환이라서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죠. 스스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해요. 뜨겁게 타오른 바람이 굴절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뜨겁게 타오른 바람이 굴절되고 있다. 이 말은 좀 뜨겁게 타오른 바람은 온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온기, 따뜻한 기운. 이게 굴절된대요. 네. 이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온기들이 다 피해가요. 한때의 컬러가 증발할 때마다, 한때 물이죠. 한때의 컬러, 그러니까 한 무리의 컬러, 색깔, 무지개처럼 이렇게 빨주노초 판남보 있듯이 이런 색깔들이 증발할 때마다, 네, 멘델이 나누는 우열의 방식은 멘델스 러라고 했죠.
멜라닌 색소로 흘러드는 새하얀 비명들, 차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멘델의 법칙 아시죠? 멘델의 법칙, 뭐 멘델의 3대 법칙 해가지고 뭐 무슨 우열의 법칙이 있고 또 무슨 법칙이 있었는데, 그죠? 우열의 법칙, 뭐 분리 어쩌고 하는 법칙도 있었죠. 네, 그런 법칙들인데 우열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멘델이 나누는 우열의 법칙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우성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열성도 자주 나타나요. 이렇게 우성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열의 방식은 이 말은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컬러가 한때의 컬러가 증발할 때마다 그 골목에서는 색이라는 것 원래 없는데, 네, 그런 어떤 색은 어떤 가능성이기도 한데 그게 다 증발할 때마다 멘델이 나누는 그런 우열의 방식은 멜라닌 색소로 흘러드는 새하얀 비명들. 멜라닌 색소는 어떤 가능성이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 그 멜라닌 색소잖아요. 거기서 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빈곤에 시달린 사람들은 어떤 풍요의 가능성일 수도 있을 텐데, 그리 흘러 들어가 봤자 그 색상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니까 새하얀 비명을 지른다라고 합니다. 네, 알비노 환자의 비명이죠. 알비노 환자의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그늘로 가는 누군가를 보면 투명한 홍채로 걸어 들어간 순례처럼 바짝 끌어당긴 어둠을 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늘로 가는 누군가를 보면 투명한 홍채를 걸어간 순례처럼 바짝 끌어당긴 어둠을 안고 있다. 알비노 환자가 눈에도 나타나죠. 피부에도 나타나고 머리카락에도 나타나고, 피부는 하얀 반점들이 자꾸 생기고 또 눈에는 빨간 색깔이 자꾸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늘로 간다 이 말은 아무래도 좀 암울한 세계죠.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누군가를 보면, 그러니까 투명한 홍채로 걸어간 순례처럼이라고요. 투명한 홍채로 걸어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홍채가 눈알의 크기를 조절하잖아요. 그 눈동자의 크기를. 그러니까 홍채가 그 눈에서 보면 가장 가운데가 동공이라죠. 동공 안에 수정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게 홍채인데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죠. 그 홍채가 이제 그 눈에 놀라면 늘어난다든가 또 뭘 노려보면 이렇게 그때 좀 그 크기를 조절한다고요. 눈알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카메라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죠. 카메라로만. 그래서 홍채를 눈 조리개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조절 장치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이렇게 그러한 홍채로 쑥 당겨서 보는 거죠. 바짝 끌어당겨서 보는데, 그게 이제 어둠인 거죠. 암울함. 네. 색채가 빛은 빛에서 어둠은 색이 없죠. 물질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검정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이 있지만 빛에서 검정은 색이 없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네. 붉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네. 이렇게 계속 한 년씩 나눴으면 하는 느낌도 들죠. 근데 이렇게 안 나눠놨어요. 이렇게 붉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동안 진짜 꾸고 싶은 사람들, 작은 온기에도
날마다 타고 있다, 날마다 타고 있다 이 말이 왠지 날마다 애태우고 있다 이런 말로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붉어지는 방향으로 색이 있는 방향이잖아요. 색이 있고 또 붉다라는 느낌에서 약간 온기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동안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꿈. 결핍과 빈곤이라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꿈이, 그죠? 그런 사회적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결핍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 진짜 간절한 꿈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색에 대한 꿈이 욕망일 수도 있지만 또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색깔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결핍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유전병이죠. 그래서 개인을 치료할 게 아니라 개개인을 치료할 게 아니라 사회를 치료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알비노 최형만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